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저번 주까지도 말씀드렸듯이 강한 상승이 이어졌어요. 즉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을 더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자,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보유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살펴본다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국면에 접근했다고 보여져요. 자, 이미 상당히 오랜 시간, 한 두세 달 동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보여지는 60일선이나 50일 이평선 정도를 한번 터치하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평선 부분을 터치를 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전의 추세상 고점이 그 다음의 추세에서는 저항, 즉, 지지로 구간, 즉 저항에서 지지로 바뀌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흐름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전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보고 계신 분들은 자,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뭐 모든 포지션을 정리해라, 이런 식의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정배열이기 때문에 뭐 보유 전략 역시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하신 후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나 뭐 다음 주까지 뭐 한 2주, 1, 2주에 걸쳐서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고, 뭐 12,000 중반이나 13,000 초반대까지는 한번 터치하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강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QQQ 같은 경우도 움직임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나스닥보다 기술주를 모아놓은 QQQ가 좀 더 에너지가 좋긴 하지만, 자, 여전히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자, 이러한 추세로 한 350선 정도에서 조정이 나오고, 자, 이 부분이 다시 추세선 상단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면서, 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자, 주봉 기준으로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짧은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자, 주봉 기준으로 움직이는 조정에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전의 추세선 상단을 무너뜨리면서 조금 조정폭이 깊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미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뭐 MACD 같은 경우는 아직 문제가 없지만, 자, 이 부분에서 뭐 잠깐 D값이 이렇게 80 이하를 찍고 오는 식의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SOXX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자, 오히려 지금 QQQ나 나스닥보다는 슬로우 스토캐스틱 상이나 MACD 상으로 볼 때 완전히 추세가 상단, 즉 어느 정도 꼭지를 찍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 즉 나스닥이란 지수 자체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떠한 특정 섹터나 종목들 위주로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정배열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이 이때처럼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짧은 조정 속에서 갈 종목은 가고 떨어질 종목은 떨어지는 식의 어떠한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서 기회를 보신다면 충분히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숏을 들어가는 거는 비추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상승 에너지, 즉 상승에 배팅을 하게 되면 달려붙는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매도세, 즉 숏에 대한 풋 비중이 워낙에 높아지게 되면 그 부분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한번 나왔다 사라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항 라인이나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보유 기간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하게 어떠한 투자를 하더라도 숏은 금물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어떠한 포지션을 잡더라도 짧게 가져가는 거는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짧게 가져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정배열, 상승에 투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자, 엔비디아 같은 종목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도 이미 전고점에 거의 접근을 했습니다.
자, 애플 같은 종목은 이미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종목들, 즉 이미 전고를 넘어서 도전하는 종목들이 뭐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상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여져요. 자, 이미 상당히 많은 추세 에너지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털고 움직여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자, 이미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이제 상승이 뭐 40%, 뭐 30%, 뭐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누적되어 계신 분들은 이전 저점에서 또 모아가는 전략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정별 구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많은 분들이 말하던 장기 투자, 모아가는 투자가 수익률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케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조정이 온다고 해서 신규 진입을 해서 지금 이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것은 사실상 장기 보유에 대한 유혹에서 손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포지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너무 빠르게 모아간다. 이런 즉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애플 같은 종목들을 너무 빠르게 진입을 해서 내려가는 와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투자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시장에서는 조금 이러한 종목들은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어쨌든 더 가던 떨어지던 이러한 구간에서 진입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아니면 페이스북 같이 뭐 어쨌든 상당히 많은 상승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입 타이밍 자체를 지금 잡기가 어렵다. 잡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이 즉 애플 같은 종목이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자, 여기서 200달러까지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뭐 10% 내외의 상승률이에요. 자, 애플이 10% 내외 오르는 동안에 이거보다 작은 혹은 유망한 종목들은 뭐 50%씩 오르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높은 위치에서 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10%의 수익률을 기대하느니 조금 더 안전한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종목 중에서도 자, 테슬라 같이 아직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즉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많이 올랐긴 하지만 자, 어느 정도 시장이 고르면 자, 요렇게 하방에서 충분히 적당한 가격대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골든크로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하단부에서 또다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대체제로 결정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최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을 뒤늦게 진입하기보다는 자, 이러한 종목들은 이미 큰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계시면서 진입 타이밍을 보고 물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유효한 것이지 지금 이 꼭지점에서 조정이 시작되는 초입부터 모아간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남들 좋은 일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유 전략이나 매수 전략, 매도 전략을 상당히 냉정하고 타이트하게 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조정이 2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첫날에 매수를 하는 것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2주 동안에 조정이 나왔다면 제일 좋은 거는 3주차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는 조금 현금을 들고 시장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바닥 구간이 형성되는지를 유의 깊게 조금 지켜봐 주시는 그리고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는 어떠한 마인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길게는 3, 4주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좀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충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채권 수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년물은 4.7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도 3.8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전처럼 10년물이 4%대 그리고 2년물이 뭐 4.7%대를 뚫어버리게 된다면 이게 어쨌든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갑자기 문제가 안 되다가 어떠한 핑계 혹은 이유가 되면서 시장을
조정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할 것이고 우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오르고 이미 있었는데 갑자기 뒤늦게 채권 수익률이 이미 너무 올라서 조정이 나왔다. 뭐 이런 식의 워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란 거는 우리가 굳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갑자기 발생하고 어떠한 자금들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늦은 타이밍에 조정의 끝을 잡을 수 있도록 조금 지금부터 보유 전략이나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일단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